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그런 일하는 동안에 익혔던 많은 노하우라든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 토론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아마 제가 그동안에 좀 생각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런 점은 꼭 강조를 해두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새만금 30년의 성과하고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좀 필요한가라고 하는 보다 나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50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분 동안에 그 50년을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의 성과입니다. 89년에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래로 91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때문에 방조제가 착공됐고요. 2007년에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에 새만금 위원회가 발족되고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10년에 방조제가 드디어 준공이 됐고요. 11년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12년에 신항만 기공식, 그 다음에 13년에 새만금 개발청이 개청을 했고요. 14년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에 동서도로가 착공됐고 17년에 남북도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관광 부분에서 개발계획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새만금 그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 선정도 2017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산업단지에 오늘날의 그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됐었던 새만금 그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도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에 국제공항 예타가 면제됐고 스마트 수변도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20년에는 동서도로를 준공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가운데의 계획 내용은 89년에 지금 농업 생산기지를 종성한다라고 하는 목표하에 100% 농수산 중심의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었고요. 2007년에 복합개발 구상으로 바뀌면서 농지와 비농지의 비율이 72대 28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 비율이 농지 비농지의 비율이 역전돼서 30대 7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6대 용도별 토지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14년에 현재 우리들이 마이크 쓰고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14년에 현재 개발계획의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요자 맞춤형 계획으로 경제협력특구 조성까지를 포함해서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 기반시설 부분에서 보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먹지 않아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에서 가장 크게는 작년에 완공된 동서도로가 있겠고요. 그 다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남북도로 부분이 23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편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이 전체적으로는 그 25년부터 1단계가 개항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위에 있는 군산공항이 28년이면 개항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 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위에 그 산업 연구용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강소 연구개발 특구까지 지정이 되는 그런 성과를 냈고요.
며칠 전 신문에서 보니까 아리백단지 산업연구용지에 조성하도록 이렇게 그 발표가 된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2.4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위에서부터 육상, 수상, 그 다음에 해상풍력까지 2.4기가와트가 결정이 됐고요. 도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스마트 수변 도시가 지금 안에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지금 끝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부터 신시아 및 관광 레저용지의 계획에 착수됐고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도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오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립새만금 박물관도 작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VRAR 테마파크, 그 다음에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세계 잼버리 부지 매립, 환경 생태용지 1, 2단계 조성 사업 등이 새만금 수목원까지가 관광 관련된 사업으로 확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8년 공항이 운항될 때까지의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업들이 완공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새만금 전체는 70% 이상의 토지를 활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년의 계획입니다. 지금 막 그 변경된 계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산업, 문화, 생활, 환경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생태계 변화가 있었고, 이를 좀 반영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라고 하는 비전과 미래상을 설정했고요. 3대 개발 방향으로 그린 에너지와 신기술 기반의 발전, 환경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강화, 다양한 분야 기능 간 융복합 촉진의 개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목표를 먼저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를 목표로 해서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수소 복합단지, 아리백 산업단지 등의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를 위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다기능 방풍림, 그다음에 리빙랩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을 위해서는 스마트 농생명단지, 그다음에 수출형 복합 농산업 단지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를 위해서는 관광 레저 복합단지, 수상 레저 마리나항, 그리고 기업주도용 복합도시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세계를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를 위해서는 항만 경제특구, 공항 경제특구, 자율계획지구 등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계획된 상태입니다. 이 계획 내용들이 지금 예시도라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는 했는데, 새만금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계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계획도와 비교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전의 계획이 단지 개념 중심의 산업용지, 관광용지 이렇게 단일용도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같은 용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도 단지 개념에서 도시개발 개념으로 토지용이 좀 변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전의 그림이 토지용 측면에서도 좀 그림 형태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그림은 부분별의 그런 입지적인 특징이 반영돼서 직접 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토지용이 좀 구체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위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주요 사업들이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데는 몇 가지 관련된 계획 내용과 계획 내용 이외의 것들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이 국토계획 및 중앙부처별 종합기업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에서 봤을 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권역이 수도권, 2권역이 지방 대도시권, 3권역이 중소도시권, 4권역이 농산어촌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만금은 3권역 중심 도시권 중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그 하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만금이 입지해 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능을 보면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해서의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에 전체적으로 세종특별시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권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저희 새만금이 지금과 같은 조금 어정쩡한 이런 기능이 아니고 산업과 관광 중심, 산업 기능과 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를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명확한 기능과 이 권역에 입지해서 봤을 때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지방 대도시권으로 올라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위치 정도는 지금 저희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토계획 중에서 새만금의 그런 입지적 위상, 이것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는데, 이게 위상이 올라갈수록 유계가 높은 도시들과의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광역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새만금의 위상은 높여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별 종합계획과의 종합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이나 관광이나 농생명이나 모든 분야의 중앙부처들이 각 자기들의 그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들 안에 우리 새만금의 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태워질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들에 태울 수 있는 루트, 요거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새만금의 거주 인구도 없고 행정구역도 불명확한 이유 때문에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도 어정쩡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광역 기반시설의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군산 국가산단에서 항만까지 인입철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계획하고 지금 예타를 통과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 노선을 가지고는 KTX가 못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KTX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유계가 상당히 높아진 도시 입장에서 보면 KTX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김천 전주 간에 동서철도가 지금 현재 상위계획에 계획될 시점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동서철도를 김천 전주간이 아니고 김천 혁신도시간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주에서 혁신도시 김제, 그 다음에 새만금, 군산, 익산, 완주, 다시 전주로 이게 순환열차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전라북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반시설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되기 때문에 이 루트를 그 김천 새만금 간의 철도 부분을 강력하게 새만금까지 연장시키는 것을 좀 주장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와 지방도도 그 연결 루트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 쪽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군산 쪽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 자동차 산업 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축은 새만금 산단에서 군산, 전주 산단, 완주 산단에서 국도 21호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관광축은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부안편 산반도 내장산, 지리산으로 가는 국도 신설 계획이 이번에 그 새로운 계획에 태워졌고요. 거기에 반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과 전주 혁신도시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항 항만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전주 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계를 시킬 축이 사실은 현재 없어요. 저희는 지금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 고속도로는 실제로는 남전주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는 하등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이제 동서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동서도로가 지방도 702호선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 702호선이 혁신도시 쪽을 쭉 따라서 오다가 혁신도시 한 5, 6km 남겨놓고 정군도로하고 이렇게 정군도로 쪽으로 꺾어져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노선이 지방도 702호선인데 이 지방도 702호를 혁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루트로 확대를 하든지 국가지원 지방도 정도까지 좀 격상시키든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기반 시설의 일체적 정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볼 때 트램이 있고요. 다음에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제림이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 뒤에서 이제 공동구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까지 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동서도로의 축에는 현재보다 두세 배 넓은 내림 면적이 지금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시설들이 하나 완성되고 돈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확보하고 또 확보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실제 하나 만들어 놓은 시설이 하나 추가시키자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성토지 하부에 굉장히 큰 응력이 증가하게 되고 연동치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위에 아래쪽에 지금 두 개의 그림에서 보게 되겠는데 방풍림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방풍림을 추가로 매립을 나중에 하게 됐을 때에 그 작용하는 응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트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비용만 해도 지금 현재 스마트 수변도시 뒤쪽으로 한 11km 방제림 북측이라고 써 있는데 이 11km의 방제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요것만 추가로 한 2천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방제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2천억을 투자를 해줄 것이느냐 여긴 저는 캐션마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예산 활동을 할 때 방제림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1억만 달라라고 하는 사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1억조차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리님께서 1조를 주는 곳에 1억을 안 줘서 빈정상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억을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새만금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방제림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볼 때 기능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투자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이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동구입니다. 방제림하고 같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근데 공동구는 법으로 설치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에도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새만금은 거기에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구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실제 저 위에 부분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구역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그 공동구가 필요로 할 것 같은 내용이 되고 있는 게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동서남북도로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마지막에 택지개발이 되는 일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새만금 정도의
굉장히 그 고차원의 그런 도시 기능을 갖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반 시설에서 공동구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동서 남북도로 정도에는 국가 지원의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풍 방제림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방풍 방제림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방풍 방제림이 그 기능을 다하려면 20년 이상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북일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컸었기 때문에 그 선진 사례지들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네덜란드를 같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기를 나무부터 심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20년 이상 커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라. 그래야 그 도시가 개발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커 있는 나무 요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반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영역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 1권역은 수상태양광이 입지하게 돼 있고요. 2권역의 아까 그 동서도로 부분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곳이고, 그 다음 거기에 철도 노선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정도는 아직도 방풍림을 못 만들 거다라고 하는, 방풍림을 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20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 그 환경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풍림대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 안에 이 넓은 전주의 2배나 되는 대상지 내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같은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거점의 녹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공원 형태의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이라든지 새만금 자연공원 이런 형태로 굉장히 큰 그 자연공원 형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 그거를 지금부터 좀 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광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부의 참여를 좀 독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 대상지 내에서 국토교통부나 산자부 등과는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성과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군산 그 2020년까지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식산 이후에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그 그린 디지털 TV라든지 요거에 의해서 아리백 산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변도시, 공항이나 항만, 경제특구 등과 같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3권역 중심의 관광단지 개발은 전체가 민간 참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참여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는 선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새만금의 잠재력까지를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크루즈 관광이나 요트, 경정, 영화산업, 스포츠 컴플렉스, 라이스 산업, 이게 전부 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요 문화관광 문체부하고의 어떤 협력, 요거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겨진 경마공원, 이 경마공원 같은 부분도 관광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의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되는데, 그 재원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연구기능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청장인 입장으로 제가 정말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각 부서에 도전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과제를 만들었는데 이 도전과제 이제 주로 내용들이 직원의 어떤 사기 진작 때문에 운영지원관을 청사 이전해라 하자, 기획재정에서는 새만금 특별하게 하자, 혁신행정은 사업들이 이렇게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계과를 증설한 조직을 개편하자, 그 다음에 정부민원에는 땅을 가지고 3개 시군이 너무 싸우니까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설정하자, 그 다음에 계획총괄은 최고 수준의 MP로 수정하자, 신산업 전략에는 아리백단지를 조성하고 판기업을 유치하자, 기반시설은 그 기반시설 하나하나마다 예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괄 예타를 좀 도모하자. 교류협력과는 새만금의 홍보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새만금 방문하는 것을 주도를 하자. 그다음에 사업총괄은 아리백단지하고 북한 리조트 지원법을 통과시키도록 하자. 그다음에 산업층에는 국내 10대 기업을 유치하자. 그다음에 아까 그 어렵다고 한 방풍림이나 방쟁림의 기반을 국제도시가에서는 조성을 하자. 관광진흥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자라고 하는 부서별 도전 과제를 청장인 제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만들어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할 수 없이 이제 직원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제가 그 역할이 끝나고 나올 때쯤 돼서는 반절 이상이 기본적인 기반을 깔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제 새만금은 안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산업, 도시, 문화, 관광, 환경 모든 것이 첨단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인 거잖아요. 이 정도의 스케일일 것 같으면 일반의 규모가 좀 적은 연구소에서는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로 한 곳이 새만금인데 저희가 이제 아리백단지 때문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어요. 그때 연구 책임자가 우리 연구원의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임기 끝나고 나서 정세균 총리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새만금 청장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연구기능의 지원을 못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줄 만한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 봤을 때 전북대학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전북대에 있다가 청으로 갔었기 때문에 무엇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교수들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상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전북대이기 때문에 이 전북대 내에 새만금 연구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 기간에도 연구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전북대에 부탁을 했었고 끝나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도내 대학, 지금 군산에도 새만금 연구소가 있고 도내 여러 대학들에 좀 부분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 연구원, 관련 기관들을 전부 또 좀 합해가지고 그 연구원의 스타일로 하나 좀 개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새만금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석박사 논문들에 대해서 새만금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아이들이 새만금 개발청이나 개발공사에 갈 때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정말 요거 하나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는 오늘 이 토론회에 최고의 그 성과로 그러면 지금부터 새만금 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이나 공사의 인력 지원
근무나 이런 일하는 여건들도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거기에 인력들의 전문성, 연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도 그렇긴 하지만 30년간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 때예요. 그걸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 청장으로 온 지 뭐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30년을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좀 반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태 뭐 했느냐라고 할 때 당신은 뭐 했느냐 또 우리는 뭐 했느냐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잘 안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만금이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보다 훨씬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꽃피고 있는 정도는 뭐 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새만금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지난 30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20년의 이 50년을 정말 숨가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오광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처음입니다. 오직 현장에서만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그걸 가지고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우연히 새만금 웨이트 방안 그 조달 방안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현실감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제안을 가지길래 그때부터 예기치 않게 사업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새만금 관심을 가지고 사실 10년 전부터 저는 제 사업을 포기하고 이 새만금 전체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새만금 때문에 시험시공학으로 골이 갔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가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만금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너무나 바보같고 너무나 울분이 차서 제 사업을 접고 새만금 가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꿈은 얼마나 많이 그렸습니까? 우리 바보입니다. 국책사업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우리 새만금이 잘 되기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도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도 지금 피해의식이 젖어가지고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언제나 될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10사람 만나면 그거 새만금 언제 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새만금 주인은 우리가 방안을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른 분은 전부 다 적입니다. 새만금 잘 되면은 그곳이 피해를 보는데 누가 우리 새만금을 도와줍니까? 예산은 우리한테 누가 줍니까?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은 회에 나가서 회의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그 돈을 꺼내서 새만금을 개발을 해야지 정부는 정치권
표 얻기 위해서 와서 30년 동안 지금 돈을 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 나와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인지. 일개 고속도로 만드는 그 돈도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연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꿈을 그려야죠. 하지만은 꿈을 그리려면은 우리 만드는 캠퍼스가 튼튼한 캠퍼스를 그래야 그 비싼 가로 팔 수 있고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캠퍼스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아까 청장님께서 전 청장님께서 꿈을 그리는 것은 제가 91년도에 새만금 착공했을 때 군산의 현장 소장을 봤습니다. 새만금 공사 때문에 지금까지 군산에 살고 있으면서 새만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건 물론 많은 지금 성과는 있었지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풀어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까 얘기 말씀을 듣고 30년 전에 들은 거, 10년 전에 들었던 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반복해서 왔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 개발 중, 용역 중 그런 상태로 왔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대안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흥분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에 거주해 있는 토목기술자 오광식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산에서 항만 관련 공사, 시공 및 연구를 하였고 새만금 관련하에서는 10년 동안 집중 연구하여 문제점 및 해결책을 현장 경험에 의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변경 마스터 플랜에는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바로 기본적인 토목공사인 것입니다. 그 토목공사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기를 단축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유지 관리가 쉽고 아름답고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도시를 조성하는 기본 토목공사는 물관리와 매립입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물관리입니다. 모든 도시가 물이 있어야 형성이 됩니다. 물관리와 매립입니다. 즉 매립과 물관리 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게 완성되지 않는 한 새만금 개발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목적 달성 위해 제가 제시한 상식적인 방법은 매립 방법과 물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단지 내부에 굴착 준설하여 그 흙을 매립토로 활용하고 그 굴착 부분을 저수지, 저류지, 수변 공간, 토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행 중인 매립 방법처럼 호수 바닥을 숨은 바닥 레벨 마이너스 6.5m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15m까지 굴착 준설하면 상류 쇄골화 및 슬러지와 쓰레기 호수 바닥에 침전되는 2차 환경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질 관리와 용수 관리 개념은 굴착으로 형성된 저수지와 단지 내에 조성된 하천을 이용하여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을 굴착 저수지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부족하면 왕경강, 동진강, 금강, 용답댐, 포항댐 등의 물을 굴착 저수지로 저장하여 갈수기 때는 저수지를 물을 하천에 양수하여 물을 순환시키면서 정화하면서 그 물을 내조 용수와 조경 용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간첩 매립지가 무엇인지 이 기본 요소를 먼저 한번 상기하고 가겠습니다. 간첩 매립지 조성 기본 요소는 토지 조성과 용수 확보입니다. 토지 조성에는 간첩 방법이 있고 매립 방법이 있습니다. 간첩 방법은 조수 간만회차에 배수하고 부분적으로 펌핑해서 배수를 합니다. 매립 방법은 지방부를 승상하는 방법이고 매립토가 필요합니다. 용수 확보에는 생활, 공업, 농업, 레저 용수가 있습니다. 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질 확보, 수량 확보 두 부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질 확보는 물을 순환시키면 되고 수량 확보는 저수지 또는 저수지와 수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새만개 모든 기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은 이 부분에 다 있습니다. 수질은 물은 보이면 썩고 물은 흐르면 썩지 않는다. 이 기본 논리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수량 확보는 저수지를 건설하고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건설하면 수량 확보는 다 해결이 됩니다. 저수지와 수량 확보를 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저수지 수로의 형태, 크기, 위치, 시기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거면 기본 시설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크기 같은 경우 거기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핫 이슈인 담수와 해수유통 이것도 기본 우리가 원리만 알면은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쉽게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담수화의 목적은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은 깨끗한 물이 하는데 기준 수준에 미달돼서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수준에 미달됩니다. 해결책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해수유통 또는 오염원 저감 정책입니다. 해수유통의 목적은 수질 문제 해결입니다. 또는 갯벌 복원입니다. 조건은 수물을 개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농업용수를 조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건설하면 해결이 됩니다. 해수유통을 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저수지 만들고 수로를 건설해서 용수를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면 됩니다. 해수유통 시에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수익, 농업용수, 매립고, 해수 순환 문제 등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해수유통 결정은 늦출 줄라도 내부 개발은 해수유통을 전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수화로 전제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해수유통 했을 때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을 전제로 나중에 담수화를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문 개폐만 하면 됩니다.
용수와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한 신공법 개요.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은 제가 현대 중공업 조선소 시립립 하수처리장 정읍 공솔 운동장을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덧붙여 옥구 저수지를 방문해서 이 네 가지 현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방법은 계획단지 외부에서 굴착을 하여 매립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은 계획단지 안쪽에서 굴착을 해서 밖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아이디어 하나입니다. 그 결과는 외부에서 굴착할 경우에는 그 굴착부가 2차 환경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로 옮겼을 때에는 2차 환경 파괴가 전혀 없습니다. 왜? 매립지가 단절시켰기 때문에 전혀 2차 환경 파괴가 없습니다. 경제성도 외부에서 옮기면 운반거리가 깁니다. 내부에 있을 때는 운반거리가 짧습니다. 또한 굴착할 때 직각으로 굴착하는 것이 아니라 밑면, 단면도 보듯이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굴착해 갑니다. 그 하부에 저수지를 만들고 계단식 상부에는 리조트를 만들면 됩니다. 즉 경기장식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 방법입니다. 먼저 가토제를 썼습니다. 기존 방법과 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안쪽에 또 하나의 가토제를 썼습니다. 그 위에 둘레에 차수벽을 설치를 합니다. 차수벽 설치 이유는 지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차수벽 설치 후 양수기로 양수를 하여 안쪽을 드라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육상과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곳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운반 굴착하면은 최종 정리를 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하부에는 저수지로 물을 담고 빗물을 담고 옆에는 계단식 택지를 조성하여 계단마다 집을 지면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똑같은 경우에서 사람이 앉은 자리가 집 짓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과 매립 방안의 비교. 왼쪽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방안은 새만금 호수 전체를 숨은 바닥보다 낮게 매립하여 매립합니다. 제한 방법은 계획단지 안에 굴착형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폐합시켜서 군데군데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크기는 개발 계획에 맞춰서 만들면 됩니다. 아까 도면보는 전부 다 멀쩡한 땅을 굴착해서 매립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물입니다. 산업단지, 수변도시, 잼버리 지역, 농생명정지 곳에 한두 개씩 만들면은 매립도 문제와 용수 문제와 수질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적이고 속도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오른쪽은 기존에 준수라는 예시도면입니다.
굴착 계획단지의 외부에서 굴착 준설하여 매립하는 도면입니다. 하단을 보면은 숨은 하단이 마이너스 6.5m입니다. 준설은 마이너스 15m까지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만금 호수 안쪽이 마이너스 8m가 더 낮습니다. 저 2차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은 계획단지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둘레에 하천을 만들어서 그 하천을 통해서 우기 때에는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건기 때에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하천에 펌핑하여 순환하여 그 하천이 운하도 되고 용수로도 되고 정화시키는 정화 탱크도 되고 배수로도 되고 용수로도 되고 다기능 하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굴착부만 예시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이 오늘의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계획단지 내부에 굴착부를 만들면은 그 토지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굴착부가 새만금에서 가장 훌륭한 토지라고 저는 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도면 저것이 40만 평입니다.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120만 제곱미터 경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 호수는 경기장이 되는 거고 둘레 앉은 자리는 리조트 건물을 질 수 있는 계단식 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을 가지고 파서 이 흙 갖고 외력토로 활용하고 부가로 거저 공짜로 생기는 이 토지입니다. 저수지도 공짜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시설, 골프장, 자동차, F1 경기장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호수 둘레 도로, 저 보면은 리조트 건물 도로, 리조트 건물 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F1 그랑프리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호수 안에, 호수에 바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공연을 하면은 굴착지 정부에서 그 공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워터파크, 놀이동산, 리조트, 겉면에는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 태양광 물을 전력 가지고 호수의 물을 하천에 양수를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외부에서 전기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도 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과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기술자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면은 저는 이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두바이, 싱가포르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증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싱가포르에다 캄보디아 톤레샵 호수에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모델장입니다.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굴착을 해서 만든 저수지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경제성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경제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로지 매립도만 관련해서 경제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즉, 이 수치와 단가, 수량과 단가는 근거를 가진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난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로 봐서 기존 방법과 설계가입니다. 이것은 설계가인데 단가로 23%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굴착부를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0% 됩니다. 그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매립 비용은 53%가 절감이 됩니다. 왜? 운반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거입니다. 새만금 전체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질 문제, 우리 기존 계획은 점 오염과 비점 오염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기준 수질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해수 유통 또는 점 오염, 비점 오염 지속적 관리. 용수는 기존 계획은 농업용수입니다. 새만금 호수 담수화에 의한 용수 조달입니다. 문제점은 수질 밖으로 용수 조달이 불가합니다. 해수 유통 시도 용수 조달이 불가합니다.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린 굴착형 저수지, 경기장 형태의 토지 조성에 해서 그 부산물로 저수하면 되는 겁니다. 매립도 기존 계획은 새만금 내부 호수에서 마이너스 15m까지 준설하여 매립하는 것입니다. 이의 문제점은 호수 바닥이 마이너스 15m까지 호수 바닥을 수문 바닥보다 깊게 굴착 준설하기 때문에 상류 세구라 쓰레기 매립장과 슬러지 침전이 깊어진 쓰레기 매립 세고라 쓰레기 슬러지의 침전 그리고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수질 악화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2차 환경이 발생 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확실은 못하지만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환경 복구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매립할 겁니까? 다시 어떻게 매립합니까? 그 밑에 있는 슬러지를 굴착을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겁니까?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은 굴착 저수지를 만들어 그 굴착도로 매립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했을 때 제가 제안한 방법을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용수 해결, 매립도 해결, 공기 단축, 공간 개념의 고품질 토지 조성, 강물을 이용한 진설 시 염분이 제거되어 조경용 색촉 토사를 확보합니다. 아까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세척도나 산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이 필요합니다. 염분을 제거합니다. 네덜란드, 일본 나무 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5년 안에 다 나무 심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금 산업단지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물과 밑에 산토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2차 환경파 원인을 제거하고 바닥을 긁지 않기 때문에 갯벌도 복원이 됩니다. 저는 제 꿈은 이것을 새만금에 적용한 다음에 해외에 진출하여 해외에 이 공법을 수출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결론은 굴착 저수지 및 경기장 형태의 토지 조성을 통한 매립대 확보 방안을 적용하면 2차 환경 파괴 없이 경제적인 개발을 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굴착뷰를 이용하면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창적인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캄보디아에서 시험 시공한 장면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기 때 찍은 착공전 사진입니다. 공사 전경입니다. 왼쪽이 완성하기 전 사진이고 오른쪽은 완성 후 물을 담수하여 놓은 사진입니다. 제일 저수지 옆에가 굴착구입니다. 그 위에 경사, 그 위에 평지가 원지반입니다. 오른쪽이 성토구입니다. 굴착구 왼쪽에 수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지반에도 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토배에도 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호수 전경입니다. 이 부분은 원지반의 1차 집수정입니다. 새만금에도 이런 부분을 곳곳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오른쪽은 2차 집수지입니다. 2차, 3차, 4차 이런 집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우수 관리, 모든 물 관리가 용이합니다. 저수지 물을 수로에 펌핑해서 할수기 때 펌핑하는 펌핑 장면입니다. 그 물이 수로에 유입되어 수로에서 지금 운하가 됩니다. 보트를 지금 사진 있지만은 새만금에서는 배가 운항해서 자동으로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로입니다. 굴착구에서 원지반 다시 밑에 있는 저수지에 내려오면서 설치한 폭포입니다. 겉면에 설치한 스탠드입니다. 굴착구에 만드는 수로입니다. 성토비에 만드는 건물입니다. 원지반에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호수를 모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에서 공연을 하면은 집에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굴착구와 원지반, 굴착구, 원지반, 성토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입니다. 성토부입니다. 아까 공연을 관광화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바지입니다. 저기서 공연을 하면은 호수 둘레 전체에서 어느 곳에든지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 중앙에 만든 무대입니다. 저기서 공연을 하면 호수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짚라인입니다. 300m 정도 됩니다. 주차장이고 공연장입니다. 우기 때 제가 만든
택지 주변이 물에 잠기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